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비난 담화를 자주 내는 북한은 지난 8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 이틀째인 11일 남조선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조치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우리 국가를 적으로 간주해 진행하는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한국이 아닌 북한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말이죠.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막아왔는데요. 이달 초부터 외신들은 국경을 막은 북한이 올 겨울 극심한 식량난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을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지만 국경 봉쇄와 그에 따른 국제구호단체의 북한 이탈로 올 겨울 식량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도 지난해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점이 상황을 악화시켰는데요. 국경이 차단되면서 비료와 농기구 등 수입에 의존하던 농업용 물자가 고갈된 것입니다. 김정은이 내부 경제 활동을 추가 제한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북한에서 옥수수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옥수수와 쌀을 섞어 먹거나 더 구하기 힘든 쌀 대신 옥수수를 먹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근 관상용 조류 흑고니를 식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도 식량난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타조 농장을 세운 적이 있다는 점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역이 중단되고 지방 간 이동도 금지되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실업이 이어지는 등 현재 북한은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중국과의 육상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있다면서도 코로나 변이에 대한 우려와 백신 부족으로 북한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무역을 완전히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북한이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WHO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5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주민 707명 가운데 128명은 독감 증세를 보였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내년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혁명적 중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개막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차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실행 방도들을 제시했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일차 회의에서 올해 성과 결산과 내년 사업 계획을 다루는 데 이어 가장 먼저 식량난과 직결된 농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내년 북한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농업 문제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는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각종 인도적 협력 사업 일부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함께 벼랑 끝 식량난에 몰린 북한은 지난해 여름 태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쌀과 보리 등 식량 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440만 톤 줄었고 그 중에서도 쌀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202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57.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근심이 많은 건지 아직 30대인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모습은 지나가던 세월이 못 참겠다 몇 대만 맞자 식으로 직격으로 처맞은 듯해 보였습니다. 맨날 혼자 뭐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얼굴을 보였던 그가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안색도 급격히 어두워진 모습이었죠. 김정은의 건강은 북한 내부 권력 구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에 큰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집권 내내 연평균 6에서 7kg씩 체중이 늘어왔던 김정은은 지난 7월 20kg가량 체중이 준 모습으로 수차례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김 총비서의 체중 감량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도 비만인 김 총비서가 당뇨와 고혈압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체중이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일본 도쿄신문과 미국 글로브는 김정은 총비서의 대역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찍은 것처럼 급격하게 노화가 왔던 얼굴이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에도 주비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정은은 짙은색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셔츠 목 부분은 헐렁해져 있었고 깊어진 얼굴 주름도 옅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7일 평양 야외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렸던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최저 영하 6도의 기온으로 추웠던 것을 감안해도 입가와 팔자주름, 턱살이 눈에 띄게 없어지고 안색마저 밝아진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이를 두고는 김정은이 포토샵의 위력을 이용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대단한 일인데요. 건강 이상 및 노화 논란을 제기했던 사진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29일 알려진 모습은 북한이 배포한 사진이기에 후보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조선신보는 평양 시내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에는 2층 규모 건물에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스튜디오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의 여느 스튜디오와 흡사하게 여러 소품과 배경을 비치했고 컴퓨터를 이용해 보정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과는 너무 모순적이게도 미국 어도비사의 포토샵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신들은 김정은에 대한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10년을 두고 외신들은 김정은이 핵에 매달려 북한이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됐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국방력은 강해졌지만 고립이 더 심해졌다며 결국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국에 더욱 의존적인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BBC 방송은 탈북자 10명을 인터뷰해 더욱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비판했고 가디언은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유례없는 도전에 시달렸다고 분석했죠. BBC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변화를 기대한 북한 주민이 많았으나 북한은 결과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가 됐다면서 김 총비서에게는 북한 인민에게 자유를 줄 힘이 있었지만 2,500만 북한 인민들의 자유를 얻는 대신 과거 어느 때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차이를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GDP가 40년 전 우리나라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 북한의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는 3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1.8% 수준이며 1980년 한국의 GDP 39조 7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3년 만에 상승했던 성장률이 한 해 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마이너스 6.5% 이후 최대폭의 역성장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정말 먹을 게 너무 부족해서 식량 배급관에게 몸을 팔고 부정부패 및 굶어 죽는다는 표현이 알맞은 시기인데요. 북한의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1년 전보다 감소한 137만 9천 원으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